GS 칼텍스도 사실상 이 선수를 낙점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 발급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국적인지 그 정도까지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선수가 국내 입국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거는 좀 굉장히 프런트에서는 지금 자기들도 왜 비자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대요. 프론트도 모르고 기자들도 모르고 왜 이거에 대해서 기면 기다 혹은 어떤 연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외국인 입국 사무소를 좀 찾아가 봐야 되나 네. 싶은데 이 두 명의 기자가 보기엔 어떤 선수가 가장 빛을 냈을까요? 내 맘대로 MVP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 맘대로입니다. 주관적으로 뽑아온 MVP인데요. 어느 분부터 먼저 발표를 하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먼저 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도로공사의 아웃사이드 히터 타나차 쑥소 선수를 타나차 선택했습니다. 쑥소. 네, 이름이 네. 좀 어렵죠? 네. 태국 출신 이제 타나차 선수가 대체 아시아 쿼터 선수로 다시 한국 무대를 1년 만에 밟았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타나차 선수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쵸. 이제 국가대표 아포제 스파이커 선수였는데 한국에 와서는 리시브를 하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뛰다 보니까 리시브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공격적에서도 자기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윤희 선수가 이제 퇴출되면서 타나차 선수를 이제 도로공사에서 다시 대체 선수로 데려왔는데 5경기에서 99득점, 경기당 20점 가까이 올렸습니다. 한 세트 혼자 다 네, 외국인 선수 니콜로브 선수보다 오히려 더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요. 특히 19일 페퍼저축은행전에서는 무려 29득점을 올리면서 와. 팀을 연패에 서고있고 아까 얘기했던 24일 흥국생명전에서도 14점을 올리면서 팀의 첫 2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공격 성공률도 올라갔고요. 리시브 효율도 그동안 리시브를 안 했을 텐데 올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벌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좀 힘이나 파워, 스피드 모두 좋아진 면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 팬들은 이럴 거였으면 하지 그랬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 지난 시즌 타나차 선수의 기량을 보면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서 타나차 선수가 더 강해진 모습, 점을 찍지도 않았는데 뭔가 지난해 도끼를 품은 것 같아요. 절치부심이죠. 네, 그랬던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유경 기자가 뽑은 내 맘대로 MVP 도로공사의 타나차로 선수였고요. 오영 기자는요? 네, 저는 현대캐피탈의 레오를 꼽아봤습니다. 뭐 최근에 현대캐피탈이 정말 이보다도 좋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현대캐피탈에서 한번 뽑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허수봉 선수도 사실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허수봉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레오 선수라든지 심펑, 뭐 황승빈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어쨌든 저는 그 구심점은 허수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오 선수를 뽑게 된 건 이 선수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이 레오 선수가 대한항공전이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경기 소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 소속팀인 OK저축은행의 오기노 마사지 감독에게 고마움을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고마움이지? 나를 포기해줘서 아 진짜로? 이 팀에 오게 해줘서 오기노 감독에게 고맙다. 야 이건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저도 레오가 그러니까 김유경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레오가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굉장히 진중하고 말이 잘 없어요. 그런 선수인데 레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현장에 있던 동료 기자가 놀라서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인터뷰 공식 인터뷰 아니고 그냥 친한 기자들하고 있는 사이에서 그냥 농담 삼아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 인터뷰 석상에서 했다는 거예요. 류현준 선배가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방송에 출연했던 류현준 기자가 얘기해 준 겁니다. 야 혜원아 레오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레오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확실히 OK저축은행에서 나올 때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적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현대캐피탈이 애 인성을 망쳐놨던가. 이게 저는 레오 선수가 내가 있을 때 OK저축은행이 잘했잖아. 그렇죠. 내 덕에 잘했잖아. 네. 근데 나 나오고 나니까 나 왔던 현대캐피탈 작년에 못하다가 나 와서 지금 1위야. 근데 OK저축은행 너희 어디 있니? 약간 이런 거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상대 오기노 감독을 매기는 그렇죠. 매긴 거죠. 약간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대캐피탈에 나 너무 좋아요. 네. 라고 이제 팬들한테 이쁨 받는 멘트를 하는 동시에 오기노 감독에게 이렇게 매기는 그런 멘트를 했다. 그래서 저는 레오 선수가 확실히 팀의 만족도. 그러니까 레오 선수가 과거 삼성화재 있을 때도 약간 이런 멘트들을 한 번씩 던졌어요. 나 이 팀이 너무 좋아. 네. 내 동료들이 너무 나를 잘해줘서 나는 더 잘하고 싶어라는 이런 논조의 멘트들 가끔씩 했었거든요. 근데 이 멘트가 오랜만에 다시 현대캐피탈에 와서 했다라는 점이 뭔가 이 시즌 전에 현대캐피탈이 컵대회 우승하면서 뭔가 붐업할 수 있는 다시 배구 특별시 천안의 부활을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실제로 정규리그 와서도 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레오가 좋은 의미에서 기름을 확 붓는 팬들 더 와서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약간 그런 메시지를 또 보낸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번 주 MVP로 레오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뭐 그 멘트의 연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내 맘대로 MVP에 레오를 뽑은 거는 이견이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뽑아본 내 맘대로 MVP 선수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말 여기어때입니다. 이번 주말에 어떤 경기들이 있고 또 그 경기들 중에 가서 경기 외적으로 이것도 한번 즐겨보면 좋겠다. 이 두 분의 추천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느 분께서 뭘 갖고 오셨나요? 이번 주말에 네. 공교롭게도 인천 남매들이 홈 경기를 펼칩니다. 흥국생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국생명은 GS 칼텍스와의 물러설 수 없는 일전. 그렇죠. 그리고 대한항공은 KB손해보험과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경기를 어떻게 묶어서 소개를 드려볼까 했는데 상대적으로 삼산체육관은 많은 팬분들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정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계양체육관에서 네. 열리는 대한항공 이 KB 경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를 더 얹자면 대한항공이 최근 조금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팬들이 오셔서 대한항공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또 계양체육관을 뽑아보기도 했습니다. 계양체육관이 사실 대중교통으로 가기 좋은 경기장은 아닙니다. 다른 경기장처럼 인접한 뭐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천 어느 쪽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 계양구, 그러니까 인천을 크게 한 덩어리로 보면 가장 동쪽 끝에 있어요. 동쪽. 네. 동쪽 끝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기엔 사실 멀지는 않아요. 8개가. 네. 5호선 화곡역에서 버스를 타면 계양체육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BRT 버스로 그렇죠.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에서 내리시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타고 뭐 공항철도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1호선을 탄다든지 해서 인천 지하철 작전역으로 가셔서 네. 작전역에서 오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중교통하고는 조금 이렇게 궁합이 좋지 않은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부천에서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천에서 가깝겠네요. 동쪽 그쵸. 치면. 계양체육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 지역에서 오시는 것보다 오히려 부천에서 가는 게 더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부천 쪽에서 오시기 편한 분들이라면 7호선 부천 상동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천 시청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시는 게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을 틀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하나 추천드리고 여기에 이날 경기가 오후 2시 경기입니다. 네. 경기 전에 점심을 드시거나 경기 끝나고 저녁을 드실 수 있는 인근의 맛집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경기장을 가시면요 경기장에 그 전보 대한항공의 상징인 전보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보 동상을 내 옆에 놓고 전보 동상이 바라보고 있는 쪽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쭉 나가면 15분에서 이건 이제 사람의 걷는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걸어서 15분. 걷기에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직진을 합니다. 그냥 직진해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신호등을 만나도 그냥 직진하세요. 한 20분 정도 신호등을 만나도 직진하면 안 되지. 잠깐만. 아니 신호등에서도 파란 신호에 그 파란 신호에 직진하세요. 초록불에.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공원이 나와요. 그럼 그 공원이 있으면 그 공원까지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 공원 주변에 계양 맛집, 그러니까 이 경기 계양체육관 아닙니까? 그 계양구에서 인정하고 있는 맛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계양 맛집
길, 계양 맛길, 예, 예. 먹거리촌이 형성돼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는 웬만한 메뉴가 다 맛있어요. 구에서 인정하는 그런 먹거리촌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누룽지탕, 이 겨울에 어울리는 누룽지탕, 해물 누룽지탕을 소개해드리고 그 중식 싶은데 요리 같은 그 해물 누룽지탕. 그 중식을 약간 한식으로 변형한 오. 약간 퓨전 요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남녀노소가 좋아할 만한 메뉴다. 여기에 이제 사이드로 아주 바삭한 해물 파전이 있고 오. 아이들이 좋아하는 쫀득한, 이건 저는 그냥 쫀득보다는 쫀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쫀득한 예. 찹쌀 탕수육까지 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제가 가족들과도 가보고 지인들하고도 가봤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식당. 그러니까 익히 이 지역의 유명한 식당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 누룽지탕 뜨끈하게 경기 전이나 후에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꼭 누룽지탕이 아니어도 이 먹거리 촌이기 때문에 어느 식당을 가져도, 그러니까 계양체육관에 바로 붙어 있는 먹거리가 발달되어 있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걸어 오셔서 제가 소개해드린 누룽지탕도 좋고 아니면 주변에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고 네. 하기 때문에 어느 메뉴를 즐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서 대중교통으로 서울 오시거나 인근 또 인천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교통편이 또 그 먹거리촌 주변에 바로 앞에서 탈 수 있습니다. 바로 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상 인근 주민이었습니다. 구 주민. 아 그죠 네, 그죠. 예, 이제 이사 오셨으니까. 제가 최근까지 네. 여기 가까운 데 살았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자주 갔거든요. 음. 그래서 실패 없는 가게들 위주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저 사진 저건가요 혹시? 저기 지금 뭐 사진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약간 그렇죠. 저거 비슷해. 저기 지금 보면 저기 파전도 있고. 저거야 저거. 탕수육도 있고. 저거야 저거. 누룽지탕도 있고. 저거야. 네. 저 전복 잠깐 사진에는 전복이 들어있잖아요. 네. 저거는 조금 비싼 메뉴입니다. 아. 오 그러게 한식과 중식이 섞여 있네요.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항공 프런트분한테 이제 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네네. 역시 이것도 겨울에 어울리는 음식인데 칼국수입니다. 아 칼국수 좋죠. 이 계양 칼국수라고 말 그대로 이 계양에서 가장 좀 칼국수 집에서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곳인데 칼국수도 이제 계파가 있잖아요. 네. 바지락파가 있고.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바지락 베이스 국물에 바지락 베이스고. 좀 칼칼하게 또 만들어 먹을 수는 있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이제 닭도리탕을 굉장히 설마 자주 나는 먹으러 순간 아찔한 게 설마 닭이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계양체육관에 현장 취재하고 나면 기자들이 자주 가는 그 닭요리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설마 김효경 기자가 설마 거기야? 네, 고기 닭도리탕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오. 거기 두 군데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칼국수와 계양 칼국수와 닭도리탕. 닭도리탕 집은 이름이 뭔가요? 아 가게 이름이 개성- 생각이 안 나요. 개성예딱. 아 대성인가요? 네? 개성예딱? 개성예딱? 네 맞는 거 같아요. 개성예딱이었던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제가 지금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고 있는데 누룽지탕 집하고 마주보고 있을 거예요. 개성예딱이 가깝습니다. 네. 굉장히 가까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자세한 식당 정보는요, 뭐 저희 그 더보기란에 유튜브 더보기란에 따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김효경 기자처럼 저기 소개해드린 맛집들 다녀오신 분들은 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진짜? 나는 어땠다. 예. 개인적으로 나는 뭐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좀 칼칼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개성 옛닭. 예, 개성 옛닭. 옛닭. 옛날 닭. 아. 이 계양체육관이 사실 안에 매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최근 주변에 계양체육관 옆에 공단지대가 좀 생기면서 가까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계양 맛길보다는 좀 가까운 쪽에 식당이 몇 군데 생기긴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공장지대 쪽이다 가깝다 보니까 뭐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같이 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가까이 놓으시고 직진을 15분에서 20분 하셔서 이 계양 맛길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간 배구의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기자들 사이에 두는 비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시크릿 노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정보를 못 드릴 수도 있으나 해석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몫인 걸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구 코트의 비밀 이야기, 기자들의 시크릿 노트.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번 주는 제가 시크릿 노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가 뭐 앞서 GS칼텍스 얘기를 하면서 네. 살짝 뭐 맛보기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GS 칼텍스가 아시아 쿼터가 한 달 정도 없이 경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의 구멍이 확실한데 GS 칼텍스가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달 28일이더라고요. 흥국생명과 2라운드 그때 이제 와일러 선수가 아킬레스건이 이제 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해서 교체가 불가피했고, 그러니까 와일러 선수는 뭐 잔류 다시 돌아온다 이거에 여지가 없어요. 네, 그냥 수술을 받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냥 갔어요. 본국으로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쿼터 자리를 누군가를 이제 반드시 데려와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 선수도 그렇고 아시아 쿼터도 그렇고 선발된 선수가 아닌 선수, 그러니까 V리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선수들도 어쨌든 이번 시즌은 선수로 뛰어야 되니까 전 세계 어디에선가는 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즌 중간에 이렇게 좀 대체 선수로 데려오는 게 쉽지는 않다. 네. 그래서 GS 칼텍스가 이 새로운 아시아 쿼터 선수를 데려오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이제 늦춰지고 있다. 근데 GS 칼텍스가 현재 그냥 두 손을 놓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찾고 있고 네. 실제로 이 선수의 영입이 임박했습니다. 오. 근데 찾고 있다까지는 이거 시크릿 노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했는데 아니면 뭐 찾고 있는데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확정이 됐군요. 임박했고, 그러니까 예. 이 선수 이름도 특정할 수 있고 네. 어느 포지션이다라고 특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GS 칼텍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지금 하나 발생했어요. 그게 뭘까요? 모르나 본데 김용현 네, 기자는? 저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이제 이름과 국적을 얘기하면 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 어떤 GS 의미로? 칼텍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이 선수가 아시아 선수인데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 발급이 지금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와 같은 국적의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오는데 비자가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GS 칼텍스가 생각보다 이 선수가 합류하는데 늦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이 선수가 비자 문제가 발급돼서 들어오더라도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또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메디컬 테스트조차도 지금 못하는 거죠. 비자가 없으니까. 현지에서도 안 했고. 네, 이게 한국 전력이 외국인 선수를 그렇죠. 교체하면서 정말 좋은 선수 데려왔어요 하고 메디컬 테스트를 했는데 부상이 확인돼서 네. 뒤늦게 예상 못했던 부상이 확인돼서 못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GS 칼텍스가 어떻게 해서든 4라운드는 이 선수와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선수를 낙점을 했는데 가장 먼저 1차 관문이 비자. 정말 예상 못한 비자 미발급 문제로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점 하나, 여기에 두 번째로 메디컬 테스트. 그래서 이 두 개만 통과한다면 그래도 GS 칼텍스가 좀 기대하고 있는 4라운드 반등은 가능할 것 같은데 자기들도 왜 비자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많은 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야기를 끝내버리면은 시크릿 노트가 아니야. 수수께끼 노트지. 그러니까 어느 국적인지 그 정도까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베트남입니다. 근데 그쵸? 어. 저도 왜 베트남이 문제야? 어디 뭐 시리아인가? 그러니까 이란인가? 예, 뭔가 이제 우리와 뭐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 지난번에 갑자기 개업날 있었던 키르기스탄인가? 예, 거기 대통령이 이제 열이 받아서 그렇죠. 예, 전화를 하지 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의외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선수가 그러니까 왜인지도 모르겠대요. GS 칼텍스는 그게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비자 발급이 조금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그 정세가 조금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의 개인 문제가 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거면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급은 되기 마련인데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이 선수 지금 전전긍긍 GS 칼텍스로는 이 선수 그냥 살짝 낙점했거든요. 예, 예. 이 베트남 선수 낙점을 했는데 국가대표 그 선수죠.
아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 아, 네. 베트남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네. 선수가 있네요. 네. 프런트에서는 네. 지금 굉장히 어쨌든 들어오면 전력에 도움이 될 네. 선수니까. 네. 근데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다. 백방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결하고 있다. 희한하네요. 근데 베트남 선수가 국내 입국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거는 좀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예. 그래서 궁금했던 게 어쨌든 베트남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일견 생각은 되나 그렇다고 하기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K리그에서 베트남 선수가 뛰기도 했었고요. 음. 그래서 그래서- GS 같은 경우에는 축구단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네, 있거든요. 굉장히 노련한 분들이 많은데 근데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나라에서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그래서 아닌가? GS 칼텍스도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네. 없나라고 그래서 프런트들이 다시 한번 그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영택 감독도 그렇고 프런트들도 그렇고 이제 이 선수의 합류를 기정사실화하고는 있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는 하고 있다. 그럼 4라운드부터 함께 하면은 최소한 다음 주쯤에는 비자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뭐 메디컬 테스트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그 이후에나 이제 합류가 가능하겠네요. 제가 이제 이름을 말씀 안 드렸으니까 시크릿 노트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올 시즌 GS가 정말 온 우주의 기운이 방해하고 있는 사실 느낌이에요. 부상자도 너무 많고 뭐 실바 선수도 돌아오긴 했지만 또 25일 경기에서 약간 심판 판정 이슈도 있었거든요. 이영택 감독이 아주 화를 네, 10분 동안 항의를 하셨고 사실 뭐 포인트 자세한 얘기는 좀 드리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좀 운영 우리 심판위원회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참 이 문제라도 좀 빨리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GS가 지난 시즌에도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 외국인 선수를 4번 없었죠. 네, 거의 사실상.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이 교체해봤기 때문에 뭔가 네. 노하우가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데는 노하우가 있는 팀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팀도 약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제가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여 혹시나 뭐 설마 없겠지만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이쪽 있는지. 관련해 전문가 계시면 댓글 좀 예, 남겨주세요. 기자들도 궁금해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프론트도 모르고 기자들도 모르고 그리고 왜 이거에 대해서 기면 기다 혹은 어떤 연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외국인 설명이 없는지. 입국 사무소를 좀 찾아가봐야 되나 네. 싶은데 근데 GS 칼텍스가 김효경 기자 얘기했지만 축구도 같이 하고 있는 프런트들이거든요. 이 GS 칼텍스는 그래서 그 팀과 그 능수능란한 프런트들도 좀처럼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면 뭔가 우리가 평소에는 알 수 없을 만한 그러니까 접근이 조금 어려운 그런 정보 쪽에서 있는 게 아닌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